지금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겠다고 해요.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국민회가 알려야 할 것들 지금 뭐 의원님과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크다 보니까 장외로 나가시는 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뭐 대구가 좀 상징적인 곳이니까 가시는 거겠지만 장외 투쟁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회에서 했죠. 국회에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했고 물론 이 장애 투쟁에 대한 또 어떤 부정적 그런 시각이라든지 또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이 그래도 이번에 그 고문으로 분명히 명시를 한 부분은 이 규탄대 성격과 관련 없는 뭐 피켓이라든지 플랜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걸 담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윤어게 이런 거 들고 저는 오는 그 의미라고 봅니다. 100% 통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이 우리 당의 뜻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거구단체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한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6년 만에 모인다는 것이 그 정도의 지금 큰 사안이 돼버렸다는 이제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손잡고 한 그 바로 다음 날에 대정부질 그 교섭단체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우리를 위헌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바로 그냥 그 전날에 왜 약속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모든 법안이나 모든 정책이나 심지어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협의했던 거는 파기를 하고 독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 내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 게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 국민들이 그러면 그것도 장애 투쟁한다고 그럼 국민들이 알아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대규모로 밖에 나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이슈는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애 투쟁. 그럼 국민들이 왜 나갔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부분들 한 번 더 보신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실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당이 위헌적 계엄을 통해서 참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드렸고 탄핵이 되었고 정권까지 이제 잃었고 특검 수사로 저희들이 책임질 걸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끝까지 내란포 힘을 씌우면서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한 독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오신 분들에게도 외치겠지만 이것들이 언론에 들어서 나갈 때 이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또 우려하는 시선이 다 있지만 일단 한번 나가보자. 대구로. 또 그 지역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구조?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뭐 당원 수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래서 대구를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애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이 또 각 당회마다 또 우리 책임 당원들이 이분들 많이 또 올라오시기 때문에 좀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공감을 하면서 우려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꾸 그런 쪽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문구 들고 오는 사람들을 또 많이 부각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막 뒤섞여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좀 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도 그런 공문에 그거를 선을 꺼가면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공문까지 보내면서 100%뭐 그걸 막아내지는 못하지만 그게 극일부라면은 우리 당원들이 그런 목소리보다는 이제는 정말 이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그런 투쟁의 그런 의미를 두는 쪽으로 우리 당원들이 많이 좀 모여주시지 않겠나. 지금은 우리 안의 문제를 가지고 뭐 계엄 탄핵까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이제는 더 이상 계엄 탄핵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독재에 대해서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재를. 장동혁 대표는 뭐 그런 공문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만나려고 연애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의원님께 좀 여쭤보는 게 불발돼서 다행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시나요? 불발된 게 다행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 선거 할 때 일단 그것도 약속은 약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원들과의 약속도 그리고 있고. 또 뭐 인간적으로 간다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지금 우리 당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기 참 버거운 상황이고 네. 한 명의 마음이라도 더 합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길들이 너무 험난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가 기존에 했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그런 비난을 좀 감수하더라도 네. 이제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을 미래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하는 자체가 아무리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의견을 절연하지 못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불발돼서 뭐 다행이다 이런 속마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비난을 좀 받더라도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에 받더라도 이제 대표로서의 그런 위치를 세우시고 우리 당의 그런 이미지를 바꾸시는 과정에서 좀 예.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인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예. 전 대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쓰신 책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세세하게 시간대별로도 상황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굳이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야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는 거죠.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같이 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예. 밤 한 10시 반부터 새벽 한 4시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행적은요. 고스란히 다 언론에 다 노출됐고 네. 또 다 너무나 많은 영상이나 다 남아 있고요. 네. 또 본인의 워딩도 다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 있잖아요. 국민이 먼저다라는 그 저서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불러서 뭐 확인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한 대표 행적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됐고 국민들이 알려졌습니다. 또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찾을 게 없을 정도로. 네. 그런데 왜 부를까요? 결론은 우리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조차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지만 대부분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중에 2분이 나갔잖아요. 딱 2분. 딱 2분이 나갔는데 그때 좀 어떤 여론들이 좀 많이 생겼냐면 의원들 사이에서 나가서 우리가 완전치 않는 기억, 그죠? 우리가 뭐 지금 벌써 한 9개월 전에 기억이고 그 당스러운 기억을 100% 완전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의 기억은 또 약간 정확치 않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기억을 특검에 가서 진술을 하다가 이게 우리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불리한 정언이 만약에 의도치 않게 된다면은 이보다 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지 않는 게 맞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그죠 대표로서 있었고 동료들이고 그죠 이런 의원들이고 함께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대표가 가서 이제 했던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검이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가 또 출석하는 것 자체조차도 저런 무도한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에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한 대표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은 갈 이유가 없는 정도로 한 대표의 행적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대표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더 분열시키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특검의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민주당을 향해서 그 이제 계엄 4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 전 대표 생각은 이런 걸까요? 이제 민주당이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벌어질 때까지 좀 방치를 했다. 이 과정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이 부분은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정권이 바뀌면. 제가 그 당시 때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12월 3일이었죠. 그때 10월, 11월 때 국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위원회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운영위원회 안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다 코웃음을 쳤어요. 저도.
그때 김용현 예. 장, 그 코스 맞힌 사람 있나요? 처장까지도, 예. 아니 그 계엄 김인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때 계엄에 예. 대한 의구심을 냈죠. 네. 근데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뭐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 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계속했어요.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좀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음출할 건데 네. 생각보다 좀 계속 제기하고 자신감 있게 제기하고 뭔가 실제로 뭐가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저희는 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예. 돌이켜 보면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계엄을 그렇게까지 공개석상에서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아무런 어떤 제보나 어떤 그런 근거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게 있었다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그걸 더 막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오면서 예. 추궁하고 들어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계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까지 고민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네. 그럼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국가적인 그런 비상사태가 나는 데 대한 우리 국가의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1%라도 감지했다면 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네. 훨씬 더 강하게 추궁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 네.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떤 역사의 순간에는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다시 좀 과정을 들여다볼 예. 때가 있을 그럴 것이다. 때가 있을 것이다. 미래에 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정성국 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